그러니까 토호제의 영향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 토호제하고 탄핵의 충격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다. 다주택자들 앞으로도 계속 규제를 할 거기 때문에 전세, 월세가 가파르게 오를 건데, 그렇게 되면 호울존 또 이야기로 규제를 하기 시작할 건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계속 반복될 거다. 지난 정권에서도 그렇게 해놓고 아직도 배운 게 없다는 게 참 안타깝다.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을 못 잡은 지난 정권이 전세 사기의 주범입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토호제, 탄핵 후폭풍에 서울의 강남 3구하고 용산 아파트 시장이 싸늘하게 식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조기 대선 후폭풍에 심리마저 바닥이라고 합니다. 집을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지 현 부동산 상황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었죠. 이분이 판결문을 읽었고 그래서 탄핵이 됐죠. 그리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드디어 정신 차리고 이제 서울시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제 되게 열심히 할 것 같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오세훈 시장이 예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삽질을 두 번 함으로 인해서 차라리 안 나오고 다음을 노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현명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더욱 이제 다음 대통령을 노리기 위해서 서울 시내 재개발 재건축에 더욱 드라이버를 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토호제, 탄핵 이러면서 심리도 많이 죽고 거래량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망고맵을 한번 볼게요. 오늘은 데이터를 직접 보면서 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리얼망고 어디서 보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네이버에 보면은 리얼망고 치면 여기 나오거든요. 리얼망고 애들하고. 그러면 여기 첫 화면이 뜨죠. 예, 여기 재개발 재건축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리얼망고 누르고 이제 프리 누르시면 되고요. 로그인 하시면 그 빅데이터를 볼 수 있고 여기 밑에 아래에 누르시면 여기 메뉴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 밑에도 내리면 또 아파트 검색이라고 또 있습니다. 요런 기능들도 있다. 오늘은 프리미어 기능으로 할 건데 프리미어는 어떻게 봅니까?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프리미어는 돈 받고 파는 게 아니고요. 강의 들으시거나 멤버스 가입하시면 그냥 열어드립니다. 특강 들으신 분들에게도 제가 열어드렸는데 한 달 이용권을 넣어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내 돈에 맞춰가지고 매매 또는 갭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검색도 할 수 있고 빅데이터로 전국을 다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멤버스에 오시면 요거 이제 5분 10분짜리로 영상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공부하는 거 올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 50개 정도 올려놨는데 그거를 연달아 계속 들으실 수 있어요. 자, 여기 볼게요.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를 제가 같이 계속 보고 있어요. 같이 계속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서울의 온기가 경기도로 퍼지고 있기 때문인데,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망고맵은 이제 많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파란색이 지나면 많이 내린 거고 빨간색이 지나면 많이 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서울이 지금 집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냥 숫자로 보시면 서울은 빨갛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곽을 보시면 경기도 외곽은 어때요? 색깔이 진하잖아요? 평택, 안성, 이천, 그 여기 김포. 이런 데는 외곽은 어때요? 가격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경기도 화성 같은 경우에는 경부선 있는 데서부터 해갖고 서해안까지 도시가 되게 큰데 대부분 이 동탄, 화성의 동쪽 끝이 동탄이에요. 그 동탄의 시세에 연동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화성은 입주 물량을 보시거나 분석하실 때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결국 뭐냐면 제가 평택이 왜 안 올라요? 막 이러시는데 삼성전자도 오고 호재도 많은데 왜 안 오르냐? 이천도 오르잖아요. SK도 있고 그런데 왜 안 오르냐? 용인, 처인구는 왜 안 오르냐? 이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에서 오는 사람들보다 집을 더 많이 지으면 집값이 내린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물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량. 어쨌거나 이 서울하고 서울 아래쪽에 붙어있는 과천이라든지 성남시 수정구라든지 분당구라든지 평촌이 상당히 빠르게 서울을 따라가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서울의 핵심지하고 경기도의 핵심지는 여전히 불을 뿜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그런데 오늘뿐만 아니라 흐름을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흐름. 어떤 흐름을 보셔야 되냐면은 최근 15주간 망고맵을 15개를 한번 쫙 한 번에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가 이제 제일 오래된 거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12월 30일이고
여기가 4월 14일인 거죠. 12월 달이나 올해 초에는 이렇게 파란색이 많지 않습니까? 파란색 딱 보기에도. 근데 가운데가 한가운데가 점점 빨개지기 시작하더니 보세요. 여기만 빨개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빨개져가지고 3월 10일에는 이렇게 한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용산, 한강 부근에 6개 구 이렇게 오르기 시작해갖고 토제를 풀자마자 3월 17일에 이렇게 달아오른 다음에 조금 주춤한 듯 하더니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토제의 영향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 한 2, 3주 만에 토제의 영향이 끝나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토제 끝날 때쯤 해가지고 탄핵이 인용됐죠. 토제하고 탄핵의 충격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다. 다시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정책이라든지 규제라든지 관세 전쟁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오래 못 간다. 그래서 돈이 적어지고 집이 많아지냐. 이 질문을 해보면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 강남 3구 토제 지정하고 나서 거래량이 훅 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서울의 거래량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거래량이 우리가 제일 많았던 게 지난 7월이었어요. 지난 7월. 8,726건이 거래가 되었어요. 이게 여기 보면 이렇게 거래된 거고 실거래 가격 신고는 계약 후에 한 달 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보실 때는 60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60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2월 달 거는 3월 말일에 다 집계가 되는 거니까 2월 1일부터 60일이 지난 다음에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남색이 뭐냐면 2월 거래량이고요. 이거를 그 60일 동안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2월 달은 6,262건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그러더라고.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4월 거래량이 폭망했다. 지금 800건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4월이 16일밖에 안 지났는데 60일 지난 거랑 16일 된 거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건 두 개 중에 하나야. 부동산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속이고 있거나 둘 다이거나. 그래서 이 3월 거래량은 아직 집계가 다 안 됐어요. 4월 말이 돼야 되는 건데 3월 거래량이 현재 8,835건이다. 일단 9,000건은 무조건 넘을 것 같고 9,500건 이상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좋다고 좋아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 잔금 칠 때가 되면 대출이 폭발하게 된다. 그래서 대출 규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4월달은 어떠냐? 이 4월달은 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이 보라색인데 2월보다는 많고 3월보다는 적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3월이 한 9,500건 정도고 2월이 6,200건 정도였으니까 아마 7월달 거래량 8,700건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서울의 월 평균 거래량은 5,000건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 거 보면 거래량이 평균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이 이야기인즉슨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걸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월 들면서 조금 거래량이 주춤해지긴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는지 또 한번 볼게요. 아파트는 망고쌤. 자,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서울 시내 강남 4구 기준으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이게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사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마다 토지거래 허가 기준이 다 다릅니다. 강남 4구 말고도 토지거래 허가가 있어요? 있죠. 여의도도 있고 신통기한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러니까 목동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요. 공공개발 이런 데는 토지거래 허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구마다 토지거래 허가 기준이 다 달랐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갔었어. 근데 이번에 강남 4구를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하면서 말들이 많아진 거죠. 송파구 다르고 강남구 다르고 서초구 다르고 용산이 다르더라. 그래서 이번에 3월 23일 이후에 신규로 허가 신청 넣은 것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지금 안 나오고 올 스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 3일 전에 허가 기준이 통일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업무를 시작할 거고 토지거래 허가는 보통 15일 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주게 돼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3월 24일 거래부터 4월 18일 거래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강남 4구는 거의
토지 거래 허가가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이 강남 4구의 거래량이 서울 전체 거래량에서 빠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자, 그 일자별로 보시면 된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 보시죠. 3월 22일, 23일, 24일부터 토지 거래 허가 구역했는데 거래가 거의 없죠. 대부분 홀딩돼 있다는 거죠. 홀딩. 자, 그리고 우리 서초구 한번 볼까요? 서초구.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23일, 여기 23일. 23일 이후에 거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서초구는. 한 건도 통과된 게 없다는 거죠. 홀딩돼 있고. 그러면 송파구도 볼까요? 송파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이게 23일이거든요. 3월 23일 이후에 거래가 단 2건만 허가가 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용산구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3월 23일이에요. 3월 23일 이후에 거래가 한 건도 허가가 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기준이 정해졌으니까 4월달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었던 게 얘네들이 추가가 되면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서 3월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처음에 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거래량을 봐도 서울의 거래량이 딱히 줄어들지도 않았고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평균 대비보다 훨씬 높은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거래 비중 같은 경우에는 2월, 3월, 4월 거래 비중이에요. 2월, 3월, 4월 거래 비중인데 전체 서울시 거래량에서 4월 거래 비중이 특별히 높아진 곳들이 있단 말이죠. 자, 보시면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송파구는 거래량이 없어졌기 때문에 4월 거래 비중이 빵이 됐는데 튀어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랑구, 그 다음에 노원, 도봉, 관악구도 많이 비중이 늘었네요. 이런 것들이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리고 이제 강남 3구에서 거래량이 온기가 옆으로 점점 퍼지고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 성동구마저도 그 잘 나가는 성동구마저도 4월 거래 비중은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동구에서 이미 온기가 이제 그 옆으로 가겠죠. 그 옆에 어떤 구가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매물입니다. 매물. 아실 매물인데 그동안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락론자들이 신규 공급은 공급이 아니라 진정한 공급은 기존에 있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는 매물이 공급이다. 그래서 신규 공급이 없는 거 가지고 공급이 없다라고 하지 말고 매물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공급이 많은 거다. 근데 그 매물이 점점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무 비싸서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가격이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매물이 늘어난다고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다. 아파트는 대부분의 기간 매도자 우위다. 매도자가 싸게 팔지 않으면 가격이 안 내린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매물 수마저 급감하고 있습니다. 어디 해명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말을 듣고 집을 안 샀던 사람들은 지금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는데 물론 뭐 부동산 가격을 열어보질 않으니까 계속 내리고 있는 줄 아는 사람도 대부분입니다. 제가 눈으로 보여드려도 안 믿으면 그만인데 어쨌든 지금 데이터들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거의 10년, 20년째 계속 내린다고만 하고 있는데 언제쯤 맞을지. 자, 무서운 거는 전세가 더 빨리 빠지고 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규제는 필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다주택이 있기 때문에 임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 임대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서울은 공급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 상승이 불보듯 뻔한데 그 전조정상으로 매물수가 급감하고 있다. 자, 이 상반기까지는 동대문에 입주 물량도 많고 서울에 바로 붙어 있는 광명의 올해 입주 물량이 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영향이 있지만 이제 하반기로 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될 건데 매매는 몰라도 최소한 전월세는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다주택자들을 앞으로도 계속 규제를 할 거기 때문에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가 가파르게 오를 건데 그렇게 되면 또 전월세를 잡는다고 계약갱신 청구권이니 임차인 보호니 이런 호울 좋은 또 이야기로 규제를 하기 시작할 건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이 공간 안에 집이 늘어나지 않고 돈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매매가 안 오르면 전세나 월세가 오르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될 거다. 지난 정권에서도 그렇게 해놓고 아직도 배운 게 없다는 게 참 안타깝다. 월세 매물은 조금 늘고 있습니다. 자꾸 전세를 죽이니까 월세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월세로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세는 월세 대비 싼 임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죽이면 비싼 월세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전세를 죽인다고 해서 임대차 시장이 환해지고 임대 비용이 줄어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세 사기 문제의 해결은 전세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사기를 어떻게 미연에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우리 임차인들이 전세를 살 수 있게 만들 것인가, 또는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결국 저는 전세 사기도 아파트를 많이 안 졌기 때문에 그 수요가 빌라 시장으로 가서 그 빌라 시장의 전월세가 오르면서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을 못 잡은 지난 정권이 전세 사기의 주범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심리 한번 보겠습니다. 심리. 한국부동산원의 심리를 한번 볼게요. 제가 자꾸 이제 요즘에 한국부동산원이 좀 땡기는 이유는 뭐냐면 서울을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가 여기 보시면 끝에 보통 이렇게 그 위기가 오면 가격이 이렇게 빠지거든요, 밑으로. 지난번에 대출 규제했을 때는 이렇게 심리가 내려갔었는데 이번엔 탄핵이다 뭐다 하는데 심리가 전혀 안 내려가는 것 같아. 숫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은 이렇게 97, 98, 100, 101 요까지 갔다가 이제 이게 3월 17일이거든요. 그래서 토제를 전격적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101에서 99, 99.4, 99.1까지 떨어졌다가 이번 주에 99.16에서 99.24로 다시 올라갔어요. 이 이야기 뭐냐면 잠깐 몇 주 주춤하다가 심리가 다시 받아가지고 올라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어떻게 하면 좋니? 거래도 많이 돼, 가격도 올라, 매물은 줄어, 집은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져. 이걸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런 이야기죠. 참 저는 무섭습니다. 아직도 두려우시다면 이런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책이라든지 이 시국이 트럼프 관세 죽는 줄 알았잖아. 근데 별로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은 이게 중요한데 요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해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